안녕하십니까.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대비 필기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도 제1회차 제3과목 심리검사에 대한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41번에서 60번 문제까지 모두 20문제가 되겠습니다. 7문제 정도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고 나머지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자, 41번 문제는 연령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인데요.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심리검사는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두 번째가 한국판 성인용 지능검사 네 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성숙도 척도라는 게 있어요. 바로 밑에 보면 SMS가 있습니다. Social Maturity Scale. 이게 바로 사회 성숙도 척도인데요. 사회 성숙도 척도인데 이것을 개정한 것이 바로 이 파인린드의 두 번째 판이 되겠습니다. 적응행동 척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 성숙도 척도, 사회 성숙도 척도의 개정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척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바인린드라고 있고요. 이 바인린드의 두 번째 판은 적응 행동 척도라고 합니다. 적응 행동 척도입니다. 자, 연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16세에서 64세입니다. 첫 번째는 16세에서 64세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것이 필기시험에 좀 잘 나올 수 있는 건데, 자,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성인용 웩슬러 지능검사 가장 최신 판인 네 번째 판입니다. 16세에서부터 69세 11개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16세에서 69세 11개월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80세 이상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바인린드의 두 번째 정행동 척도는 개정판인데 0세에서 90세입니다. 자, 0세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평정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가능합니다. 사회 성숙 척도는 0에서부터 30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은 해결했습니다. 바인린드의 두 번째 판, 이게 바로 80세 이상의 노인 집단용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42번 문제는 MMPI 2번과 7번 척도가 상승한 패턴을 가진 피검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2번은 우울입니다. 7번은 강박입니다. 2번, 7번이죠. 강박은 정신쇠약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신쇠약증과 연관성이 있는 게 바로 7번입니다. 임상척도를 말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이라 했는데요. 행동화 경향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행동화 경향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공격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격성이 일종의 행동화입니다. 그러면 행동화 경향이 강하다라면 4번이 들어가야 돼요. 4번 반사회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반사회성 척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2번, 7번에는 반사회성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지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치료에 대한 동기는 높은 편이고요. 자기 비판, 자기 처벌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불안, 긴장, 과민성 등 정서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맞습니다. 2, 3, 4는요. 2, 3, 4는 2, 7 또는 7, 2 상승 척도상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행동화가 답이 좀 쉽게 보였습니다. 행동화와 연관성이 없다.
행동화라는 방어 기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방어 기제 성향을 보이는 것을 공격성이라 하는데 이거는 반사회성 척도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신쇠약증에 있는 사람은요, 정신치료에 대한 동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비판이라든지 자기 처벌적인 성향이 강하다라고 했는데 정신쇠약증에 있는, 강박증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불안, 긴장, 과민성, 정서적 불안 상태인데 우리가 보통 불안과 연관된 게 우울이거든요. 우울과도 관련이 되는 게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2번 척도나 7번 척도가 높게 떴을 때 바로 4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42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들어갑니다. 43번 문제는 신경심리 검사의 문제입니다. 신경심리 검사는 뇌 손상의 정도를 알아볼 때 많이 하는 것이죠. 뇌 손상의 정도를 알아볼 때 하는 것이고 지능이라든지 성격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신경심리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뇌 손상은 나오죠. 단일한 행동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뇌가 손상되면요. 우뇌가 손상될 수도 있고 좌뇌가 손상될 수도 있죠. 따라서 뭐 또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여러 가지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의 행동 지표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다양한 행동 지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 지표상 여러 지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상인과 노인의 기능평가에는 사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에게도 신경심리검사나 노인에게도 신경심리검사 할 수 있어요. 기능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기능평가의 대표적인 게 지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피검자의 인구통계학적, 인구사회학적이라고도 하죠. 인구사회학적, 인구통계학적 똑같은 말입니다. 자, 피검자의 인구사회학적, 인구통계학적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사회적인 배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심리검사가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신경심리평가는 전통적인 지적, 기능평가, 이게 지능 아닙니까? 이게 지능이고 성격평가는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신경심리평가에서 지능이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능이나 성격은 신경심리평가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43번 문제는 2004년, 2009년도에 출제되었던 것입니다. 알아놓으시죠? 3번이 답입니다. 44번 문제 들어갑니다. 44번 문제는 심리평가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평가하면 첫 번째 심리검사가 있고 두 번째 행동관찰이 있고 그 다음에 면담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지식이 있다. 이것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면담이 있고 심리검사 있고 행동관찰이 있습니다. 직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